한 여성이 누군가를 찾아 원룸가 주변을 서성입니다. 그러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서 점주에게 남편 사진을 내밀어 보는데요. 사진을 본 점주, 어제도 봤다고 기억해냅니다. 하루 종일 남편을 찾아 거리를 헤맨 이 여성,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교수님, 네. 남편 어디 갔어? 네, 오늘 제보자는 4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 한때는 친정 아버지 밑에서 기술을 배우다가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자영업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가족 여행 한번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 16주년에 우리 가족 여행 한번 가자.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행을 와서도 남편은 너무 바쁘다고 하면서 업무 연락을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들 데리고 왔으니까 우리 밥이라도 먹자. 이렇게 남편을 부르려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너무 깜짝 놀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왜요? 남편이 전화를 하고 있는데 업무 연락이라고 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입었어? 빨간색 입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실실실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빨간... 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남편은 제보자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바로 남편의 전화를 뺏어가지고 가장 최근 통화 기록을 보고 상대방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러니까 웬 여성이 오빠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보자가 나 이 사람 아는데 당신 누구냐고 물으니까 상대 여성은 좀 어눌한 한국말로 남편 있다, 전화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제보자가 누구냐고 따져 물으니까 남편은 술집에서 딱 한 번 만났다, 불륜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좀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제보자 이 아내분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자기는 아닌데 이 여자가 나를 너무 좋아하고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제가 올라와서 이런 걸 다 파헤치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고 그 여자는 이혼녀고 그 여자 집에서 주지차림을 한 거였어. 박 변호사님. 예. 일단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증거를 좀 잡아야 되겠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유심히 봤는데 뭐 문자 메시지, 휴대전화, 심지어 차량 블랙박스까지 다 삭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꼼꼼하게 이제 삭제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 내비게이션을 좀 확인했는데 예.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아무 연고가 없는 예. 원룸 주소가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어허. 이때부터 따로 기록을 해놨다고 하고요. 또 남편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 잠깐 한눈 팔 때 휴대전화를 봤는데 휴대전화에 보안 메신저 앱이 깔려 있는 걸 확인했고요. 그거 확인해 보니까 대화가 있습니다. 남편이 당분간 이걸로 연락하자 이런 문자를 보냈고 이 두 사람 연인처럼 대화를 주고받았대요. 오빠 팔베개 하고 싶어 이런 문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심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오빠 800개가 뭐 결정적인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다 시인을 했고요. 하지만 지금 다 끝난 관계다라면서 발뺌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상대 여성이요, 아이가 4명입니다. 그리고 외국 출신인데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국적은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상태인데 남편이 용서를 구했지만 제보자가 이혼을 결심했고요. 그리고 또 상대 여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 여성의 소송상 대응이 좀 다소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 둘은 가족 같은 사이였다. 아내가 망상에 빠져 있다. 이런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 후에 남편이 집을 나갔고 그런데 이 제보자가 뭔가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남편이 이 여성과 함께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바로 그때 제보자 머릿속에 뭔가 확 스쳐 지나갔는데 그 따로 기록했던 그 원룸 주소. 네, 맞습니다. 제보자는 원룸 주소를 찾아가지고 직접 가서요.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남편과 상간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근처 편의점에 가서 남편 사진을 보여줬는데 점주가 자주 봤다는 거예요. 외국인 여자랑 같이 왔었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남편 사진을 네. 보여줬더니. 네, 제보자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좀 더 기다렸지만 남편을 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가게까지 찾아갔는데 남편은 업무방해로 신고를 하겠다고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제보자는 남편이 퇴근하자 차를 타고 빠르게 이동하는 걸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모텔이었는데요. 제보자가 그 앞에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린 끝에 남편이 외국인 상간녀와 함께 포옹한 채로 모텔에 나오는 장면을 포착하게 됐다고 합니다. 가족 같은 사이라며. 가족 같지 않지요. 모텔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촬영을 했고요.
또 그 모습을 저 상간녀가 보게 됩니다. 상간녀가 한국어 욕설, 또 자신의 외국어 욕설을 섞어가면서 막 욕설을 하니까 아마 순간적으로 좀 흥분했던 것 같아요, 제보자가. 설마? 예, 손이 좀 나갔습니다. 그래서 때리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은 또 상간녀를 보호한다고 또 우리 아내죠, 제보자의 멱살을 잡는 아이고. 행동도 했다고 하고요. 급기야는 이 상간녀가 잠도 잘 안 온다, 맞아가지고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상해죄로 이 여성을, 우리 제보자를 고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예. 이 상간녀 이전에 불륜을 저질렀다가 전 남편한테도 이혼을 당한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 이 아내분은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고 상간녀는 상해죄 고소로 지금 맞받아쳤습니다. 자,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 제보자의 얘기 들어보시죠. 근데 저는 지금 상간소송을 하느라고 440을 썼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봉사와 뭐 소송 구조 신청으로 그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거 다 어디서 다 나라에서 도와줘가지고 지금 나 소송이랑 소송을 다 건져가고 있는데 손 변호사님, 진짜 저런 게 있어요? 네, 소송 구조 제도가 있죠. 뭐 제도의 취지 자체는 뭐 긍정적이고 잘 기능할 수 있습니다만 가끔 이런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 구조가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크게 요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무자력, 그러니까 돈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패소할 게 분명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무자력을 소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우선 기초수급 대상자이거나 아니면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자인 경우에는 그 제도상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짐작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패소할 게 분명한 소송의 경우는 인정되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대체로 법원이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좀 쉽게 이 요건을 다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야, 교수님, 이거 완전히 오히려 내국인이 지금 역차별받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이제 속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피해자인데 가해자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이렇게 왕왕 있는데 이렇게 제가 만난 정말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 열심히 살고 우리나라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사실 약자인 경우도 많았는데 이렇게 한두 명의 미꾸라지가 온 웅덩이를 흘려놓는다고 나쁜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 다문화 가족들이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이 여성 지금 뭐 피해자인 척 상해죄로 고발을 하고 거기에다 뭐 소송도 보니까 자원봉사나 소송구조센터에 그 도움을 받겠다 그러니까 너무 정말 좀 어이가 없습니다. 남편도 정말 나쁜 뭐 무책임한 남자인 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이 여성의 경우에도 이런 권리는 좀 박탈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도 네. 짧게 좀 예. 네, 좀 법적인 조언을 얻어서 상해죄 고소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뭐 정상적인 것들이 참작이 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상간녀 위자료 소송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박혜영님, 이런 제도는 상간녀한테는 해주지 말아야죠라고 하셨고요. 부르면 왓슨님, 가정 있는 남자가 바람 피는 건 정상인가요?라고 하셨습니다. 최수인님은 이혼 한 표라고 하셨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